한밤중에 문득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기 어려웠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드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부럽기도 하죠. 하지만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푹 자고 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개운해지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증상들도 나아지는 것을 느낀 적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책일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숙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죠.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일 익숙하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변 때문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처럼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죠. 혹은 처음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고 간신히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2시, 3시쯤 눈이 떠져버리는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마음만 조급해질 뿐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현상을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고 넘기기 쉽죠? 물론 노화로 인한 수면 패턴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잠에서 깨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자면 3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이유. 신체가 충분히 피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쉽게 잠에서 깨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다 쓰지 않은 몸은 잠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해결 방법으로는 낮 동안 가벼운 운동, 산책, 스트레칭 등을 통해 적절히 에너지를 소비해주세요. 특히 오후 시간대의 활동량이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신체 리듬의 불균형, 즉 취침 시간이 들쭉날쭉한 생활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오늘은 10시에 자고 내일은 1시에 자고 그 다음 날은 9시에 자고, 이런 불규칙함은 수면 사이클을 무너뜨려 뇌가 언제 자야 하는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개선 팁으로는 고정된 수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최소한 평일에는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음식의 영향.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지만 카페인, 알코올, 야식은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 심지어 녹차와 일부 감기약에도 들어있습니다. 섭취 후 6에서 8시간까지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 한 잔도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나른함을 유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주 깨고 피곤한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불면, 우울, 체력 저하까지 동반할 수 있죠. 야식 역시 위장이 밤새 소화 활동을 하게 만들어 신체의 휴식 시간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속쓰림이나 더부룩함까지 유발해 숙면을 더 어렵게 만들죠. 개선 팁으로 취침 3시간 전엔 음식 섭취를 피하고,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은 오후부터 자제하세요. 셋째, 수면을 방해하는 마지막 원인은 바로 정신적인 불안정과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걱정 등 염려로 인해 잠을 설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면 방해의 원인 중 영적인 공허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거나 자주 잠에서 깨는 경우, 이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기 위한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단조로운 일상과 자극적인 오락, 반복적인 루틴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 종일 TV 속 예능과 드라마, 틱톡과 같은 짧은 영상들에 몰입하며 정작 자신의 내면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밤이 되면 그 공허함이 불면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부간의 정서적 육체적 소외,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는 외로움,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눌 대화의 부재 역시 깊은 정신적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속도와 경쟁,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내면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채워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외적인 성공,
물질적 풍요, 사회적 인정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나는 점점 텅 비어갑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요즘 들어 있었나요? 밤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추고 나를 돌아봐줘. 나는 공허해. 나와 대화를 좀 해줘.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유 없이 쓸쓸함이 밀려오시나요? 낮에는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밤이 되면 어딘가 부족한 감정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단순한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성장,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허함은 결핍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 내면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고대의 철학과 종교에서도 이 한밤의 깨어남을 중요한 의미로 여겨왔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는 새벽 기도가 가장 강력한 영적 체험을 가능케 한다고 믿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밤에 깨어난 그 순간이 신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밤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밤에 깨어난 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다음의 4가지 실천법을 통해 공허함을 단순한 외로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내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공허함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여 자신의 영혼을 느껴보세요.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TV를 보거나 무언가를 먹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여 그 감정을 무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을 마주할 기회입니다. 조용히 앉아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특히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를 영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는지, 최근 꿈에서 반복적으로 보았던 상징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내면의 소리는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나는 지금 성공을 원한다라고 생각해보고 성공을 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시 영혼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족과 이웃을 도와주겠다라고 또 내면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도울지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남을 도울 때 더 빛이 납니다.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깊은 호흡과 명상. 공허함이 느껴질 때 조용히 깊은 호흡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다. 나는 숨을 내쉬고 있다. 이 단순한 과정만으로도 내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글을 접해보세요. 밤에 깨어난 순간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공허하다면 노트와 펜을 꺼내서 무엇이든 떠오르는 대로 써봅시다. 때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혼란이 정리가 됩니다. 글을 적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책을 접해보세요. 소설 등의 오락과 관련 책이 아닌 생각을 편안하면서 깊게 할 수 있는 철학책이나 시집을 읽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하라. 공허함은 변화를 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난 시간에 짧은 책을 읽거나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허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밤에 깨어나는 순간을 괴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의 기회로 받아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지 공허함을 세속적인 TV 드라마 오락으로 채워질 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봅시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요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밤에 깨어나는 순간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오늘부터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이 나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봅시다. 그것은 내면의 나 자신이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는 책 읽고였습니다.